36회 우리 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의 7번째 테마는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에 지정해서 우리 국토계획법에 용도구역이 7종류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번 문제 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맞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용도구역이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하되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나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대도시의 시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에서 특광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죠. 자,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자,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의 목적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또는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시가화하지 말고 몇 년 뒤에 시가화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관청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조정구역은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시가조정구역은 이렇게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화를 일정 기간 유보하기 때문에 유보 기간이라는 게 있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이제 시가조정구역 지정권자가 이걸 정합니다. 일단 조심할 거는 시가조정구역 유보 기간은 20년 이내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5년 이상이란 말 꼭 붙여가지고 20년 이내만 나오면 3년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5년 이상 20년 이내 요 사이의 기간 내에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는 그 유보기간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최대 이제 20년까지는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년 이상 20년 이내 요 사이에서 기간을 정한다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자, 시가조정구역은 자동 실효 조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을 지정을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유보기간 만료된 날 다음 날 되면 그 유보기간 만료일까지는 시가조정구역이고 그 다음 날 되면 시가화를 지정을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잃는 겁니다. 자동 실효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4번에서 이어지는 지문인데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가 되면 일반 주민들한테 이걸 고시를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시를 따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효 고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자, 용도구역 문제는 12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우리 앞에 문제는 시가조정구역 단독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 개의 용도구역을 이렇게 혼합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청이 국토부 장관이니까 이거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도구역 중에서 4개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일단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하고, 자,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자, 2번 지문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산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일단 이 용도구역 중에 4개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산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나 대도시라고 되어 있고 국토계획법에 이 도시자연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 관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자, 시도지사는 직접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하고 연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을 하는데 국가계획하고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는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정할 때는 이렇게 시도지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관계 행정기관에다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시가조정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5번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또는 또 관계 행정요원의 장한테 요청을 받아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그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결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맞는 질문을 보시고 정답은 2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문제가 단독 문제로 또 나왔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회차별로 읽다 분석하다 보면 나온 문제가 또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1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 자체가 이 변경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맞는 질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시가조정구역은 이렇게 유보기간이라는 게 있었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유보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이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위에 있는 유보기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 범위 안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기간도 같이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사실은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 위치나 규모 같은 것도 정하고 그러니까 장소 같은 것도 정하고 이런 기간도 유보기간도 이 범위 안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이 기간도 같이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 2, 3번 다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죠. 자, 4번 보시면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이거 앞에서 또 나왔던 지문이에요.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달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자동 실효조항입니다. 시가를 지정을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봤듯이 실효고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자, 5번이 문제가 있는데 국방과 관련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시가조정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죠. 자, 우리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존도 있지만 하나 더 있죠. 이제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해서 국방 관련 이렇게 보안상의 목적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방 관련돼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가조정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시가조정구역의 목적은 우리 앞에서 봤죠.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입니다.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그다음에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고 그리고 이렇게 보안상 목적도 개발제한구역의 추가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의 목적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단계적 개발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목적이니까 그런 것들 혼동하지 않게끔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4번 문제.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 및 용도 구역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용도 지역에서도 행위 제한 배웠죠. 건축 제한, 건폐 용적률 같은 거. 자, 용도 구역에서도 행위 제한이라는 부분이 따로 이제 국토계획법에 있거나 뭐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는 지역이면 자, 이게 이제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으로 용도지역이 아예 없을 때는 행위 제한에 대해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이 4개 중에 제일 규제가 센 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도시지역 안에서 세부 용도지역으로 세분이 안 되고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세분이 안 돼 있는 그런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세부 명칭 중 보존녹지가 제일 센 적이기 때문에 보존녹지에 관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니까 생산녹지 틀렸습니다. 자, 3번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 자, 우리 도시지역도 세분되고 관리지역도 세분되는데 도시지역 안에서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존녹지 관리지역에서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이 보존관리지역 규정을 건폐용적률을 적용하는 거 맞으니까 이 3번이 이 맞는 질문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 2, 3번은 뭐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 문제인데 이제 4번, 5번은 시가와 조정구역 문제를 이렇게 섞어놨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 사업만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계획사업은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지만 할 수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계획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간 도시개발 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근거 없는 조항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계획 사업 같은 공익 사업은 자,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고 첫 번째 요건,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뒤에서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4번 지문 요거 지금 맞는 지문으로 봐야, 자, 요거는 틀렸죠. 자, 이거는 지금 민간 도시개발 사업만 할 수 있다는 건 전혀 근거 없습니다. 자, 5번에 시가와 조정구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시가와 조정구에서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대로 하고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행위는 법에 정한 행위 몇 가지만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이런 도시계획 사업은 위에서 봤듯이 자,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하고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행위는 자, 우리 법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자, 몇 가지 써있는 열몇 가지 행위만 특광식으로 할 때 허가를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그 허가받고 하는 행위는 뭔지 볼 겁니다.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일부 개발 행위는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가와에서. 자, 시가와에서 도시계획 사업하고 허가받아서 개발 행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일단은 정답은 3번으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문제의 시가조정구역에 대한 해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시가와 종구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행위 제한을 가합니다. 자, 시가와 종구에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 같은 행위 제한은 자, 먼저 도시계획사업, 시가와에서 도시계획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그래서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다는 조건이 먼저 맞아야 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그런 도시계획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 사업이고 이렇게 세 종류 사업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고 도시 군계획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도시계획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와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음 행위 대표적으로 6가지만 제가 뽑아놨습니다. 원래는 더 있는데 6가지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위만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가와에서 허가받고 하는 행위가 뭔가요? 자, 먼저 파란색 먼저 보겠습니다. 주택의 증축,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자,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신축은 안 되고 증축부터 증축이 됩니다. 또 종교시설도 증축이 되죠. 그리고 시가와에서 기존 건축물, 자, 기존 건축물이면 개축이나 재축, 대선같이 종전 규모를 초과하지 않게 고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고 주택에 증축할 수 있고 종교시설의 증축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건축물은 개축이나 재축 같은 고치는 행위도 할 수 있죠.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 그 밖에 분홍색은 신축이 가능한 겁니다. 시가와에서 허가를 받으면 농사에 필요한 축사나 창고, 양어장 같은 것들은 건축이기 때문에 농업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다 한다고 볼 수 있고 이 마을 공동설 같은 새마을회관도 설치 개념이기 때문에 신축, 공익이나 공용설 같은 일종의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공용시설, 공익시설 같은 경우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시가와에서 허가받고 하는 행위에는 이렇게 파란색처럼 증축이라든가 개축, 재축 같은 것도 있지만 축사나 창고, 양화장 같은 농림어업용 건축물은 건축이라는 표현을 써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다 인정할 수 있고 이 마을 공동시설 같은 것들도 공익이나 공용시설도 설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이런 규정된 행위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가와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개념을 잡아두시고 세부적으로 암기는 잘 안 됩니다. 암기는 안 되는 거니까 자주 보시면서 문제를 풉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용도 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이게 기본계획이라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자, 이 기본계획 같이 이렇게 소개하는 방법도 있네요. 자, 2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정하는 거하고 시도지사 같은 관청이 도시자연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3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자, 도시자연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규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개발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민간인들이 또 난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법에서는 자, 이렇게 해제되는 구역 정부 일부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하면서 개발하는 장소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용도구역이 해제되면서 해제되는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한다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인데 혼용을 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혼합을 해서. 그래서 시도지사는 도시자연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 해제되는 지역의 정부 일부에다가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또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 3번 지문이 맞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자, 4번하고 5번도 시도지사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관청도 틀렸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맞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이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데 여기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정답은 3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혼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인 사항들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시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정하는 경우에 자,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정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도 결정권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앞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맞고요. 자, 2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3번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가 우리 9종류인데 그거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용도지구 문제에서 자, 법에 정해진 9종류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할 때는 기존 용도지역을 완화하지는 못한다. 강화만 해야 되는 형태로 신설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에 보시면 시도지사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9종류 외에 새로운 10번째, 11번째 이렇게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설할 때는 지켜야 되는 규정이 하나 있죠. 기존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신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용도지역을 강화하는 형태로만 신설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3번은 지금 틀렸네요. 자, 4번 집단 추락지구는 우리 앞에 강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추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하는 데니까 맞습니다. 자, 5번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자,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에 이 재저감대책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 용도지구 문제입니다. 우리는 용도구역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문제를 혼합을 해가지고 내기 때문에 자, 방제지구 지정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방제지구 안에서 재해를 어떻게 저감시킬 건지 그런 대책도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그런 내용도 포함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맞는 지문으로 보시고 정답은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이렇게 혼합을 해서 지문들을 만드는 문제도 있네요. 또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습니다. 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나 기본적으로 지정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습니다. 나왔던 질문들이 계속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경우 앞에서 제가 신설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설할 때 하나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규정이 뭐냐면 자, 시도지사가 용도지구를 기존에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새로 신설한 용도지구의 성격이 기존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화는 안 되고 강화하는 그런 용도지구만 실수할 수 있으니까 3번 지문이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시도지사가 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새로운 용도지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지역, 기존의 용도구역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강화하는 지구만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3번 질문 잘못됐습니다. 4번
자, 관리지역의 추락을 정비할 때, 자, 우리 추락지구는 자연과 집단 추락지구가 있는데, 개발지역에서 추락을 정비할 때는 집단 추락지구고, 자, 그 밖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자연 추락지구라는 걸 정하는 거니까, 이거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 추락지구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5번. 자, 연안 침식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 침식 관리구역에서는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용도지구 공부하실 때, 자, 연안 침식이라는 게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자, 바닷가의 어떤 바닷물의 파도 이런 거로 인해서 침식이 생기는 지역을 우리 연안 침식 관리구역이라고 부르고, 자, 이런 연안 침식 관리구역에서 방제지구 지정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를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재해 같은 것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자, 연안 침식 관리구역에서는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방제지구를 지정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연안 침식 관리구역 나오면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한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방제지구를 지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정답을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수정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제 작년도 24년도 8월 7일 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없어지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생겼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수정된 문제들은 다 이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문제가 다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고 문제를 대체한 겁니다. 도시혁신구역 같은 거로. 자, 일단 8번 문제 보시면 도시지역에서 도시혁신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도시혁신구역을 정하는 장소가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1번처럼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같은 생활권의 중심지, 여기다가 도시혁신구역 정할 수 있고, 자,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지역의 거점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도시혁신구역을 정해서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자, 3번 도시의 창의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유휴토지. 자, 4번은 도시의 창의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면서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 같은 데가 도시혁신구역을 정하는 지역으로 이건 익히셔야 됩니다. 자, 4개. 자, 그런데 노후한 건축물이 밀집해서 단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이건 어디냐면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5번으로 하시고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좀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자,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대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자, 도심, 부도심 같은 생활권의 중심지, 지역의 거점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3번에 도시의 창의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유휴토지, 아니면 도시의 창의적인 개발이 필요하면서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 이런 식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이렇게 1, 2, 3번인데 이 기역분에서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도심, 부도심, 지역의 거점, 그 다음에 여기 유휴토지가 있죠. 그다음에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 같은 데가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대상이고, 5번 같은 경우는 노후한 건축물이 밀집해서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 단계적 개발 같은 것,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은 여기 도시혁신구역이 아니라 복합용도구역. 자, 2개만 보십시오. 자, 복합용도구역은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노후한 건물이 밀집해서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들은 복합용도구역이니까 우리 예상 문제로 이런 거하고 앞에 4개를 비교해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정답을 아까 우리 요거 5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자, 9번 문제. 자, 우리 9번 문제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없어지고 새로 이렇게 만든 문제입니다. 수정 문제입니다. 자, 우리 공간 재고 조각의 결정권자, 우리 앞에 설명을 한번 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간 재고 조각 계획을 결정을 해서 이 결정 자체가 도시관리 결정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공간 재고 조각 계획의 결정권자 누굽니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대도시는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공간 재고 조각 계획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대도시는 포함되지 않고, 그럼 그러한 관청이 도심이나 부도심 같은 생활권 중심지,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에다가 도시혁신구역을 정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금방 본 거네요. 도시혁신구역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공간 재고 조각 계획의 결정권자가. 자, 그 다음에 자, 니은번 도시혁신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혁신계획으로 이런 주차장 설치 규정을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 맞죠? 우리 뭐 미술작품 설치하는 거, 부설 주차장 설치하는 거, 주택법상 주택의 배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자, 디귿번. 자, 다른 법률에서 공간 재구조화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않고도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같은 것들이나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법에 따라서도 도시혁신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안 됩니다. 이건 금지사항입니다. 자, 다른 법률에서 공간 재구조화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더라도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같은 것들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디귿번 같은 경우 틀렸고 기역, 니은이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최근에 작년도에 8월 7일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좀 아직 우리가 낯설은 측면이 있지만 자꾸 보셔가지고서 문제 나올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기역, 니은 2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10번 문제. 자, 시가조정구역 문제가 더 텀십이 또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자,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절사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자, 여기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이다. 그럼 도시관리계획이란 말이 바로 눈에 보여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자, 2번에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때문에 이게 2번이 맞네요. 자, 3번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는 이를 고시를 해야 되고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은 그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잃는다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 되면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은 바로 실효가 되는 겁니다. 실효가 되고 실효 이후에 그 이후에 고시, 실효고시가 그 뒤에 들어가는 거지 실효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날로 날짜가 바뀌면 시가화를 지정을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자동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실효고시를 그 이후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 실효되는 날짜가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고시를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그냥 날짜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이 되면 자동으로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은 실효합니다. 그 이후에 실효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자, 공익상 그 구역 안에서 공익상 시가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주민 요청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시가조정구역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 사업은 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들렸습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겁니다. 자, 시가조정구역에서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까지는 맞는데 자, 주민 요청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고 자, 다른 장관들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의 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 사업만 할 수 있으니까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인정해야 되고 요청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가와에서는 임목의 벌채나 조립, 용림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얘기로 봐야 됩니다. 정답은 2번으로 보시고 요거 해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시가와 종구에서 도시계획 사업은 자, 여기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면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도시계획 사업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도시계획 사업 아닌 나머지 얘기는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데 자, 특별광역자치시와자치도 시장문수 허가를 받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앞에서 미리 봤습니다. 자, 주택의 증축, 여기 사이즈가 나와 있네요.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내 증축, 그 다음에 종교시설도 증축이다. 종교시설은 기존 연면적의 2배인 200%를 초과하지 않게끔 자, 일단은 주택의 증축, 종교시설의 증축, 기존 건축물을 동일한 규모 안에서 개축, 재축 같은 것들은 신축은 아니지만 주택과 종교는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택은 자,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내까지 종교 같은 경우는 기존 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않게끔 자, 기존 건축물을 동일한 규모 안에서 개축, 재축도 허가받음 할 수 있습니다. 자, 분홍색은 뭡니까? 신축이 가능한 거죠. 축사나 창고, 양어장 같은 것들은 자, 농림호업용 건축물이고 건축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 다 되고 자, 마을 공동시설도 설치, 공익이나 공용시설 같은 경우도 관공서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시설 같은 경우도 설치이기 때문에 신축이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은 우리 심화 문제로 요걸 시험 문제 한번 냈습니다. 자, 시가와에서
축사나 창고, 양어장, 그 밖에 농업에 필요한 관리용 건축물을 기존 면적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까지는 건축이 된다. 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을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농업에 필요한 관리용 건축물인데 기존 건물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시가와에서 허가받아서 건축, 신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가와에서 이런 것들이 허가받고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문제에서 임목의 벌채, 조림, 용림, 토석 채취, 토지 합병 분할, 형질 변경도 허가받으면 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에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 조금 작년인데 어려웠죠. 자, 국토기획법상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자, 이 구역이라는 게 용도구역입니다. 자, 해당 용도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자,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르면, 자, 용도구역 7개 중에서,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은 아니고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 특별건축구역도 규제를 풀어서 건축법상 규제를 푸는 제도인데,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인데, 자, 우리 국토기획법상이랑 연결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도시혁신구역 같은 것들하고 복합용도구역 지정되는 결정이 있으면 그때 자동적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자, 기역, 니은입니다. 그리고 우리 별도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자, 비슷한 효과를 갖는 건축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번만 골라서 정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심한 문제 2개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내에서 허가 대상.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특별광역 자치시, 자치도 시장문서한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가 금방 해설을 보여드렸는데, 자, 시가와에서 자,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자, 농업에 필요한 관리용 건축물을 33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게 허가 대상입니까? 틀렸습니다. 자, 일단 보신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 같은 것들하고 관리용 건축물인데, 이 관리용 건축물이 기존 관리용 건축물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까지 건축하는 것이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1번에 2군데가 틀렸습니다. 자, 기존 관리용 건축물을 포함하고 33제곱미터 이하를 하는 이하로 관리용 건축물 같은 경우를 건축할 때 허가 대상이니까 1번 질문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겠네요. 자, 주택의 증축,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주택의 증축을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을 공동설 같은 것들이 뭐 정자든 농로든 자, 농기계 수리소 같은 것든 마을 공동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설치라는 개념으로 허가받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한 문제 2번째 거, 이것도 개정 문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폐지하고 도시혁신구역 문제로 대체를 한 겁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24년에 8월 7일 날. 자, 1번 보시면 도시혁신구역의 지정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을 해서 이 구역도 정하고 계획도 수립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도시혁신구역 안에서는 기존에 정해진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 제한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도시혁신구역은 특별히 규제를 좀 완화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용도지역에 있는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게 불구하고, 자, 여기 보시면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높이 제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도시혁신구역 안에서 만드는 도시혁신계획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따로 정하는 겁니다. 자, 맞죠? 맞습니다. 자, 3번. 자, 도심이나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는 도시혁신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앞에서 나왔던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에서 만드는 도시혁신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같은 건축물의 종류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자, 5번에 문제가 있는데, 자,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자,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유사하게 결정을 하는데, 그때 결정 절차에서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이때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들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라는 의견을 회신하는 게 아니라 10일이죠, 10일. 그리고 이제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정도 이내 의견을 회신해서 신속하게 관계 행정기관의장이 의견을 회신해가지고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30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10일. 근무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합격을 정말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